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양재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양재동 양재천변에서 타워 팰리스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16분입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은 현재 제가 있는 곳이 양재천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양재천입니다. 자, 지금 양재천 양재동인데요. 서초구 양재동 전방 한 300m 지점이 서울시 서초구와 서울시 강남구를 구분하는 경계 다리입니다. 전방 300m 지점에 저 다리의 동쪽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쪽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입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를 동에서 서로 통과하는 양재천입니다. 자연생태공원인데요. 지금 현재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고, 저 전방 한 2km 지점에 타워 팰리스가 일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의 동원산업 본사 건물이고요.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쭉 양재천을 따라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경기도 과천시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곳 양재천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휴무일이어서 자연생태공원 양재천에 나와서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탄천교에서 출발해서 강남구를 거쳐서 이곳 서초구 양재동까지 왔습니다. 대략 한 7km 정도 달렸는데요. 여기에서 반환하고 이후 7km를 달리면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입니다. 자, 이곳 양재천에서 달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송파구 가락동에서 이곳 서초구 양재동까지 7km를 달려왔고요. 여기에서 유턴을 해서 돌아가는 길에 나머지 7km를 영상 촬영을 하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한 18도에서 19도 될 것 같습니다. 구름 낀 날씨고 선선합니다. 이 자연생태공원 양재천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양재천 정말 수풀이 무성하고 산책하기에 또 운동하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현재 시계탑이 있는데요. 한 200m 전방에 서초구와 강남구를 가르는 다리가 있습니다. 달리기 하기에 참 좋은 기온이고 구름 낀 날씨고 바람도 약간 불고 있어서 덥지 않고 달리기 하기에 좋습니다. 어제 저희가 저녁에 미영전쟁과 미국 국가의 탄생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1시간 정도 영상 촬영하면서 끝부분에서 미영전쟁과 관련된 테쿰스의 저주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말씀드리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영전쟁과 관련된 테쿰세의 저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심 속 생태하천 양재천 또 오세요. 기분 좋은 강남입니다. 이곳까지가 서울시 강남구고요. 전방 20m 지점에 저 표지판부터 서울시 서초구입니다. 자, 이곳까지 강남구 저 전방 20m 지점부터 이제 서초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초구에서 달리다가 이제 강남구로 넘어왔습니다. 양재천 중류에서 양재천 하류 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한 3km 정도, 한 3.5km 정도 가면 양재천과 탄천이 만납니다. 양재천과 탄천. 여기서 3km 정도 동쪽으로 달리게 되면 양재천이 탄천과 만나서 그 탄천이 또 북쪽으로 한 2km 정도 가면 잠실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탄천이 한강과 만납니다. 그래서 탄천은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쭉 남쪽으로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까지 한 30여 킬로 뻗어 있는데요. 탄천의 동쪽 지역이 서울시 송파구고 탄천의 서쪽 지역이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자, 그래서 미영전쟁과 관련된 테쿰세 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미영전쟁을 말씀드릴 때 1775년부터 1781년까지 미국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에게 승리함으로써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고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던 연도에 미국이 건국이 됐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로부터 또 31년이 지난 미영전쟁, 독립전쟁 종료 시점부터 31년이 지난 독립전쟁 종료는 1781년입니다. 그때로부터 31년이 지난 1812년에 미영전쟁이 발발이 됐었고 1814년에 종료가 됐는데요. 그 미영전쟁에서도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승리했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미영전쟁 당시에 영국 입장에서도 31년 전에 독립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미국이 독립이 돼버리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대영제국 입장에서는 독립전쟁에서는 미국한테 졌지만 미영전쟁에서는 이겨야겠다라고 사력을 다하고 미국을 상대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영 전쟁에서도 영국은 미국에게 패배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강 국가의 그 기반을
가졌던 게 바로 미영전쟁의 승리인데요. 뒤에 자전거가 오나 안 오나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19회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제19회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입니다. 5일 후 10월 3일 개천절에 이곳 양재천과 탄천에서 제19회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요. 강남구 체육회와 주한미 8군 사령부가 공동으로 개최를 해 왔었는데요. 올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 대회가 최근 한 2년 정도는 못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는 개최합니다. 10월 3일에 제가 제19회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 참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가 벌써 올해 19회째인데요. 그동안 한 제가 6번 정도 출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의 영동대로 구한국전력 본사 앞이죠. 그곳 코엑스 앞에서 출발해서 양재천과 탄천을 달리는 코스입니다. 공사하는 중장비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자,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는 주한미 8군들이 대거 참가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참가하고요. 5일 후 10월 3일 개천절에 제가 출전하면 오랜만에 공식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식 마라톤 대회가 거의 열리지 않아서 제가 최근 한 2년 남짓 그 기간 동안은 공식 대회를 출전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연습 삼아서 42.19km를 뛰어왔었는데요. 올해 2022년도에 벌써 6번 풀코스를 혼자서 연습 삼아서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5일 후 10월 3일 개천절 때 제19회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마라톤 대회 코스는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 코스는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 코엑스 앞에서 출발해서 이곳 양재천을 달려서 저기 양재동 시민의 숲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는 양재동 시민의 숲 약간 못 가서 U턴을 합니다. 그곳이 1차 반환점이고요. 다시 쭉 내려가서 탄천과 양재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번에는 이제 탄천을 타고 쭉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야탑교 성남시 분당 탄천에 야탑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야탑교 부근에서 2차 반환을 합니다. 2차 유턴을. 그래서 출발했던 코엑스 앞 영동대로에 돌아오는 코스인데요. 코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전하게 되면 7번째로 출전하는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가 되겠습니다. 자, 태권도 저주 관련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1775년부터
1781년까지 7년 동안 미국의 독립전쟁에서는 영국이 미국에 패배를 했지만, 그로부터 31년이 지난 1812년에 발생한 미영전쟁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영국은 미국을 꺾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사력을 다해서 미국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또다시 영국이 미국한테 패배를 해서 2연패를 당한 거죠. 독립전쟁에서 영국이 미국한테 패배하고, 또다시 미영전쟁에서 영국이 미국한테 패배해서 2연패를 당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었는데요. 영국은 그 미영전쟁 때는 화력을 집중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1812년부터 1814년 사이에 발생했던 미영전쟁, 그 당시에는 유럽 대륙에서는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평정하고 영국만 점령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나폴레옹의 최전성기였던 1805년에 아우스터리츠 전투 아실 겁니다. 1805년 12월 2일 날 오스트리아의 아우스터리츠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1세와 오스트리아의 국왕 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란츠 2세와 러시아의 알렉산드리 1세 3명의 황제가 모여서 전투를 벌였다 해서 삼제회전, 석삼자 황제 제자에서 삼제회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는 러시아의 알렉산드리 1세 황제와 신성 로마 제국의 프란츠 2세 황제의 연합군을 상대로 오스트리아의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싸워서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객관적 조건이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유럽을 주름잡던 그 한 15년 정도의 기간 중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 삼제회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상징 개선문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6년부터 1836년까지 30년 동안 개선문을 건립하고, 나폴레옹은 사후에 죽은 다음에 1840년에 세인트 헬레나에서 프랑스로 유해가 운구돼서 그 개선문 사이를 통과해서 장례식이 치러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의 최고의 영광을, 전성기를 상징하는 전투인데요. 또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에는 아우스터리츠 명칭을 딴 지하철역도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오스테르츠 지하철역입니다. 오스트리아어로는 아우스터리츠인데 프랑스어로는 오스테르츠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지하철역 이름도 생길 정도로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즉 삼제회전은 나폴레옹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전투 자체가 나폴레옹이 유럽 침공을 위해서 준비했던 전투가 있죠. 바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던 트라팔가르 해전,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전사하면서 영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했던 전투가 바로 트라팔가르 해전인데요. 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의 빌레브 제독이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한테 패배함으로써 결국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영국 상륙에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나폴레옹은 최고의 군사 전략가답게 트라팔칼 해전에 그런 씀잔을 패배를 맛보면서도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6주 후에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자신에게 또 프랑스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왔던 아우스터리츠 전투, 즉 삼제회전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성기고 그 이후로는 나폴레옹도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미국의 미국의 미영전쟁 당시입니다. 미국의 미영전쟁 당시가 1812년부터 1814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시기는 나폴레옹에게는 몰락의 길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몰락이 된 시기죠. 즉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러시아 원정에 갔는데 그 혹독한 추위 속에 혹한기에 무기는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군사들의 사기마저도 떨어져서 러시아 원정군의 90% 이상이 전멸해버리고 10%도 안 되는 병력만이 초라한 모습으로 귀환했던 게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의 실패인데요. 그리고 이듬해인 1813년에는 도이칠란트의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프랑스가 패배를 해서 결국은 다음해인 1814년에 나폴레옹은 지중해 엘바섬으로 유배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지중해 엘바섬에서 한 10개월 정도 유배 생활하다가 1815년 2월에 탈출을 하죠. 그래서 다시 프랑스 파리에 입성한 게 1815년 3월 20일인데요. 그 당시 루이 18세를 왕에서 쫓아내고 루이 18세는 영국으로 망명하고 나폴레옹이 다시 황제 자리에 오르는데 그게 90일 천하로 끝나버리죠. 1815년 6월 18일에 그 유명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한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워털루는 지금의 벨기에 땅인데요. 벨기에. 그 당시에는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덜란드 땅이었지만 지금의 벨기에 땅입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로부터 1831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워털루 전투 발생 때로부터 16년 후에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 당시에는 네덜란드 땅이었는데 지금은 벨기에 땅입니다. 워털루 지명입니다. 지명. 벨기에의 워털루. 그곳에서 프로이센과 영국의 연합군이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을 꺾어서 나폴레옹이 이제 완전히 몰락을 하고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가 됩니다. 자, 세인트 헬레나 서아프리카 서쪽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1900km 지점에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1900km 지점에 있는 섬이 바로 세인트 헬레나입니다. 나폴레옹은 1815년 6월 18일 워털루에서 패배하고 그로부터 넉 달 후인 1815년 10월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5년 반 정도 유배 생활하다 1821년 5월 5일에 쓸쓸하게 52세의 나이로 사망하는데요. 작년 5월 5일, 즉 2021년 5월 5일이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서거 200주년이 작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여하튼 미국의 미영전쟁 당시는 즉 1812년부터 1814년 그 시기는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라이프치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또 엘바섬으로 유배 가서 10개월 정도 있다가 탈출해서 다시 재기를 노렸는데 90일 천하로 끝나버리죠.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이제 완전히 나폴레옹 시대는 끝나버리는데요. 그 시기 때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던 시기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영전쟁이 발발했습니다. 1812년부터 1814년까지. 그래서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나폴레옹군을 맞서 싸울 때는 영국의 병력을, 화력을 프랑스를 상대로 집중을 해야 되던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요.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는 그 병력을 영국의 세계 대영 제국의 세계 최강의 병력을 이제 미영전쟁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영전쟁 3년차 했던 1814년 나폴레옹이 엘바섬으로 유배가 됐던 연도죠. 1814년. 그 연도 1814년에는 영국은 병력을 이제 아메리카 미영전쟁의 전장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을 상대로 싸우던 그 시절에는 나폴레옹을 상대로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동맹을 맺었죠. 즉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대프랑스 동맹의 맹주 국가는 섬에서는 영국이고 대륙에서는 오스트리아 또 러시아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프랑스 동맹의 맹주 국가 중에 하나였던 영국은 나폴레옹과 싸우던 시절에는 병력의 대부분을 나폴레옹 군사와 싸우는데 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나폴레옹이 몰락이 되는 그 시기에는 병력을 미영전쟁으로 투입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미영전쟁으로 투입을 하게 할 수가 있어서 미영전쟁이 발발했던 1812년부터 1814년 사이에는 나폴레옹의 몰락 시기라서 영국은 엄청난 병력을 미영전쟁에 투입을 했습니다. 즉 아메리카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승리가 영국의 승리가 바로 1814년 9월 14일에 미국의 메릴랜드에 있는 맥헤니 요새를 불태워버렸던 거였죠. 그리고 근처에 있는 미국의 백악관과 국회의사당까지 불질러 버렸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유튜브 촬영 미영전쟁과 미국 국가의 탄생편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맥헤니 전투에서 맥헤니 요새가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조기가 그 다음날 새벽에 바람에 휘날리고 있어서 그걸 바라보던 워싱턴 출신의 변호사가 한 수의 시를 지었습니다. 오, 동트는 새벽빛에 저처럼 자랑스럽게 휘날리는 성조기를 보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그 시를 지었죠. 그게 국민들 사이에 계속 널리 국민들이 그것을 계속 불렀고, 그래서 그게 미국의 국가가 됐다라고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미국 국가의 이름은, 제목은
대한민국은 국가가 애국가인데 미국 국가는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입니다.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즉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 성조기 안에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별들이 반짝이는 깃발,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국의 국가가 탄생됐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미영전쟁 관련해서 그 테쿰스의 저주는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의 인디언이나 캐나다의 인디언들은 미국 편에 들지 않고 영국 편에 들었죠. 영국과 연합군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테쿰스의 저주에 관련된 이제 인디언은 인디언 쇼니족의 추장 테쿰스입니다. 자, 여기가 탄천과 양재천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19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10월 3일 이곳 양재천과 탄천에서 열린다라는 안내 현수막입니다. 자, 이곳이 탄천과 양재천이 만나는 지점인데요. 제가 달려왔던 양재천을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남서쪽 방향입니다. 남서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제가 이 길 양재천 길을 달려왔고 이곳에서 이제 탄천과 만납니다. 자, 여기가 탄천입니다. 제가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자, 이거 탄천 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탄천 쪽이고, 그리고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남쪽 방향인데요. 저곳이 이제 양재천 하류가 되겠습니다. 양재천 하류가 지금 동쪽 방향 탄천과 만납니다. 탄천. 그래서 이 양재천 하류가 탄천과 만나가지고 저기 북쪽 한강 쪽으로 흘러갑니다. 북쪽으로 한강 쪽으로. 그래서 한 2km 정도 가면 한강과 만납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자, 다시 한번 이 현수막을 비춰보겠습니다. 자, 제19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입니다. 자, 이곳 양재천 하류에서 양재천이 탄천과 만났습니다. 자,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가 탄생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테쿰스의 저주는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즉 미국 거주하는 인디언이든 캐나다에 거주하는 인디언들이든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영전쟁에서 영국이 패배했다라는 것은 인디언들도 패배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인디언의 쇼니족이 있습니다. 미국 오데호의 북쪽이 캐나다고 오데호의 남쪽이 미국인데요. 즉 나이아가라 폭포의 북쪽이 캐나다고 나이아가라 폭포의 남쪽이 미국이듯이 오데호의 북쪽이 캐나다, 오데호의 남쪽이 미국인데요. 그 오데호 남쪽에 오하이오주가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그 부근에서 활동했던 인디언 쇼니족이 있습니다. 쇼니족도 영국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미국을 상대로 싸웠는데 결국 패배를 하죠. 그 쇼니족의 추장이 테쿰스입니다. 자, 이제 저는 탄천의 상류 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쪽으로. 제가 비추고 있는 방향이 남동쪽 방향인데요. 지금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동쪽 방향을 비추는데요. 자, 이번엔 북쪽 방향입니다. 자, 이 북쪽 방향으로 한 2km 가면 한강과 탄천이 만납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부근에서. 반면에 이번에는
차들이 공사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데 짜증이 날 정도로 공사 차량이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 이번엔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자, 이곳은 탄천입니다. 탄천에서 남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습니다. 남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남쪽 방향인데요. 이쪽으로 계속 제가 송파구 가락동 쪽으로 달릴 텐데요. 이곳도 서울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의 코스이기도 합니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출발해서 양재천과 탄천을 달리는 코스인데요. 이쪽으로 쭉 남쪽으로 30km 정도 가게 되면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에가 탄천에 상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쪽으로 한 3km 정도만 달리면 됩니다. 그러면 송파구 가락동과 강남구 일원동 사이를 연결하는 탄천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탄천교, 그곳까지만 달릴 계획입니다. 또 반대로 이쪽 방향은 나무에 가려 있는데요. 무역센터 빌딩이 여기서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디언 쇼니족이 미국 오하이오주 부근에서 활동하다가 영국과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미영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싸웠었는데요. 결국은 영국과 인디언 연합군은 패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은 유럽 전선에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몰락하니까 이제 나폴레옹을 상대로 병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영국의 세계 최강 대영 제국의 병력을 유럽 전선에서 아메리카 전선, 즉 미영 전쟁의 전선으로 투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영국의 정예군 4천여 명이 미국의 메릴랜드에 상륙해서 맥헨리 요새를 불태워 버렸고 백악관과 국회의사당까지 불태워 버렸었던 게 맥헨리 요새 전투 등인데요. 그게 1814년 9월 14일 전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많은 병력을, 정예 병력을 유럽 전선에서 아메리카 전선으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막강한 화력과 엄청난 사기, 군인들의 사기 덕분에 결국은 미영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과 인디언들은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인디안 쇼니족의 주장 테쿰세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한테 사살되면서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자, 여기도 현수막이 있습니다. 자, 제 19회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를 알리는 현수막. 자, 보이시죠? 자, 탄천변인데요. 탄천 자전거 길에도 제 19회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5일 후인 10월 3일 개천절에 열립니다. 월요일. 자, 국제 평화 마라톤 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입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이 세계 최강의 대영 제국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다 아메리카 전선, 미영전쟁의 전선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디안 쇼니족 주장 테쿰세가 있는데요. 테쿰세가 이쪽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별로 안 다니는데, 테쿰세가 전사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저주의 말. 저쪽으로 가면 자전거길 달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저쪽 자전거가 너무 많이 다니니까 이쪽 자전거가 별로 안 다니는 뚝방길, 탄천 뚝방길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자주 달리니까 길들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탄천의 똑방길이고요. 지금 이 다리가 탄천 1교입니다. 탄천 1교. 이 다리를 건너면 송파구 쪽에 아시아 선수원 아파트가 있습니다. 탄천 1교. 자, 약간 오르막길 달리고 있습니다. 약간 오르막길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태쿰새가 그게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저주의 말. 뭐라고 남기냐?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태쿰새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에게 사살되면서 저주의 말을 남긴 겁니다.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 현재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인데요. 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이긴 한데 45번째 대통령이죠. 왜 그럴까요? 미국은 대통령을 연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대가 안 바뀝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을 했는데요. 연임을 한 거죠. 근데 처음에 4년 43대 미국 대통령 오바마, 나중에 4년 44대 대통령 오바마가 아니라 연임을 하게 되면 대가 안 바뀝니다. 그냥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그에 반해서 연임을 하지 않고 띄엄띄엄 하는 경우, 유일하게 띄엄띄엄해서 대통령 임기를 2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22대와 제24대 때, 즉 23대 때는 못하고 22대와 24대 때 대통령을 각각 한 번씩 했었던 분이 바로 클리브랜드입니다. 클리브랜드. 이분은 띄엄띄엄 했지 연임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제46대 대통령이긴 한데 46번째 대통령이 아니라 45번째 대통령인 겁니다. 왜냐? 클리브랜드 한 사람이 22대와 24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이 8명입니다. 그런데 그 8명 중에 7명이 태쿰새의 저주에 따라 20년 주기로